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는 이틀 연속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조만간 2,000명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도 전면 등교 원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판이 당초 예상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영하권의 추위와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곳에 따라서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다만 쌀쌀함이 이어지면서 봄이라기에는 아직까지는 추운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동 영하 5도, 봉화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대구의 기온 4도, 안동 1도, 봉화 0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눈이 날리면서 빙판길이 발생한 곳이 있어서 오늘 아침 도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 영주에는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은 쾌청하지만 건조함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를 살펴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 관리에 신경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영하권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또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틀 연속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곧 2,000명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북 역시나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폭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대부분으로 병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0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1,256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 직전 1월 28일 866명보다 45% 더 많습니다. 경북은 9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월 25일까지 200명대에 머물다 열흘 더한데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연일 역대 최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0시 이후에도 대구는 1,600여 명, 경북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월 9일쯤 되면은 추계를 해보면 1확진자가 2,000명이 될 것 같고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택 관리자도 10,000명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90%가 배정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크게 늘었지만 병상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대구의 병상 가동률은 52.1%로 설 연휴 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중증 병상과 전담 병원은 낮아진 데 비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10%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위주로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도 모든 밀접 접촉자를 찾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확진자 가족이나 고위험 시설 위주로 변경됐습니다. 확진자와 마스크 없이 모임을 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15분 이상 2m 안에 있었다면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통보가 없어도 신속항원 검사 없이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이렇게 빠른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동네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요. 당장 참여하는 병의원도 많지 않고 준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기존 출입구와는 별도로 또 다른 출입구가 생겼습니다. 일반 진료실과는 분리됐습니다. 고글과 마스크, 장갑, 가운까지 이른바 4종 보호구를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합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음성이면 호흡기 증상에 따라 처방하고 음성이거든요.
처방전 제가 지금 드리는데 약국에 일단 가서 약 처방 받으시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뭐 보고서 마셔가지고 양성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병원 안에는 백신 접종과 일반 진료를 보려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보호구를 입은 상태로 이쪽 저쪽을 오가며 환자를 진료합니다. 동네 병의원들이 어제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7곳 가운데 11곳이 신속 항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보면 됩니다. 동네 병의원 8곳도 참여했습니다. 당초 60여 곳이 동참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아 첫날은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1, 2인 의원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고요. 점차적으로 하여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키트도 와야 되고 배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보호 장구도 충분히 구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속도도 더딥니다. 현재 재택치료관리병원은 17곳뿐인데 10,000명 정도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 검사와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어제와 오늘까지도 겨울방학 끝내고 개학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도 전면 등교 원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아침, 두꺼운 옷을 챙겨 입은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교문에 들어섭니다. 한 달가량의 겨울방학을 끝낸 뒤 처음 등교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 어서오세요. 교실에 들어서기 전에는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대구의 각급 학교에서는 예정된 학사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개학했습니다. 아이들 역시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또래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선생님과 만나는 활동이 계속되는 게 정서적으로든지 학력적으로든지 자라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의 42%는 어제와 오늘, 중학교는 절반 이상이 어제부터 오는 8일 사이 개학합니다. 봄방학 없이 3월 2일 개학하는 학교도 20에서 30% 정도 있습니다. 다만 수능 시험을 마치고 외부 활동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식 전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생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학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2월 2일 기준 대구는 149명의 학생이 확진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만 빼고 학생 확진자가 매일 1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도 큰 변수가 없다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 등교 중단이 반복되면서 학생 정서 성장에 차질을 빚었고 학력 격차가 커지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뒤로 교육 현장의 중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새학년에도 역시 저희는 학교 공간에서만 아이들의 그 기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신념에는 믿음에는 저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대구시 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구비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 무소속의 주성영 전 의원도 사실상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공천 방침을 밝힌 후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난립할 것으로 예측돼 선거판이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의 무공천 방침 발표 후 지난달 30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주성영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만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을 하자 출마 의사를 접겠다는 메시지를 김 최고위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뜻을 접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타깝다. 내가 또 그거 되고 뭐라 하겠어. 이제 안 나온다니까. 현재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박성민 전 미디어 팀장을 제외하더라도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은 5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 후보마다 치열한 세분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서로 유리하다고 서로가 막 세불리려고 그러죠. 콜 라스 캠프마다 콜 왔어요. 그냥. 출마 예상자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출마를 한다면 탈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조율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구 중남구에서 10명 안팎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지지세가 확보되는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강원도에는 5,100여 개의 송전탑이 있는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 설치가 추가로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사업 구간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탑 건설이 예정된 강릉시 왕산면의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십여 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연 것만 최근 2달간 3차례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자연이 훼손되고 삶이 황폐해질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한전은 동해안의 발전소가 늘어나면 기존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다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 230km에 걸쳐 초고압 송전탑 400여 개를 추가로 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지방의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송전탑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 전력 자립도는 강원도가 175%가 넘는 반면 서울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모든 전력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지만 수도권은 발전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도 차별이 심합니다. 강원도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1%로 예전보다는 올랐지만 90%에 육박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지중화 사업이 편중되면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다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중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다른 용도에도 사용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25년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최근 충주 호암지를 비롯해 제천 의림지에서도 멸종위기종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나 도심 하천이라도 일정 수준의 수질과 담수량, 또 풍부한 먹이만 있다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MBC 충북의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어있는 저수지를 서성이는 까만 물체, 재빨리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시 무트로 나와선 한참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물이 얼기 전 유유히 자맥질하고 물고기 먹이 사냥에도 성공했습니다. 제천 의림지에서 촬영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입니다. 이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걷히기 전에 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촬영하기는 무척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래도 좀 20-30분씩 기다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인 의림지에선 최근 2년 사이 각종 야간 시설물 확충으로 야간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저녁 늦게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질 관리와 담수량, 풍부한 먹이가 서식 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도심 속 농업용 저수지인 충주 호암지에서도 어미와 새끼 수달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올라오려고 새끼를 올려보내려고. 어머, 두 마리야. 두 마리. 도심 속 수달 발견이 더 이상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니게 되면서 충주시는 85억 원을 들인 호암지 음악분수와 수상 산책로 사업에 수달섬 등 서식지 보호 방안도 넣어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림지의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있는 제천시도 생태 환경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개발을 할 때 허가는 그 인문학적, 자연적 환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한 전제 하에서만은 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의림지 수달 가족이 지천 시민분들과 관광객들에게 계속 친근하게 눈에 띄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웃이 되자며 손을 내민 수달. 인간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022 시즌 연봉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즌 FA 계약을 앞둔 구자욱과 단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팀의 핵심 선수를 지키는 데 성공한 것을 포함해 스프링 캠프 첫날 계약을 마무리해서 순조로운 시즌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단연 계약으로 구자욱과 5년을 함께 하기로 한 삼성은 연봉 총액 90억 원을 포함해서 최대 120억 원 조건에 사인했습니다. 또 떠오르는 샛별 원태인과도 지난해 대비 130% 오른 3억 원에 계약해 팀 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구원왕인 오승환은 팀 내 최다 인상액인 5억 원이 오른 16억 원에 사인했고 새 주장 김원곤도 2천만 원이 인상된 1억 8천만 원에 김지찬은 1억 1천만 원에 각각 계약했습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 범죄전담부는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봉화에 있는 영풍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7명과 해당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는 2,770만 리터로 오염도가 최대 리터당 3,300mg으로 기준치의 16만 5천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비가 올 때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와 저류지의 수문을 직접 열어서 카드뮴 오염수를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서 계곡물로 위장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재산 취득과 소비생활, 대출 상환 등 모든 경제 행위를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일삼는 연소자 2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연소자는 227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명세와 소득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서 자력 없는 재산 취득과 부채 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융자 725억 원을 포함한 1,45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동대구 벤처밸리에 있는 대구 스케일업 허브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도약 기업을 육성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유치에 나섭니다. 삼성전자와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창도경제혁신센터와 디지스트, 대구 테크노파크와 함께 성장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사업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 창업 허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돼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올해 8월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을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는 지난해 8월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의 치열한 경쟁 끝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구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라기엔 아직 많이 춥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3도, 안동 영하 5도, 봉화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한낮에도 대구의 기온 4도, 안동 1도, 봉화 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영하권 기온에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있어서 도로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 영주에는 한파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공기질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수준이지만 건조함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청도도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4도, 청도 5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7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구미 3도, 김천도 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5도, 예천 영하 9도로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도, 예천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영하권의 기온 보이겠고요. 당분간은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